여러분은 끌어당김이 된다고 믿으시나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화검도 해보셨을 거고 시각화도 해보셨을 겁니다. 시크릿 같은 책을 머리맡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해본 적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왜 현실은 그대로일까요? 내가 간절함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재능이 없나? 라고 자책하셨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법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 내부에서 수많은 오류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끌어당김의 종류, 그리고 필수 요소, 끌어당김의 방해꾼들, 끌어당김의 치트키까지 다 담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도 있으니 받아가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체 끌어당김이란 무엇일까요?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 핵심은 딱 두 가지 줄기로 나뉩니다.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 Law of Attraction과 전제의 법칙, Law of Assumption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이 두 가지 중 무엇이 정답인지 치열하게 토론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접근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크릿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끌어당김의 법칙, Law of Attraction은 지금 없다는 상태를 인정하고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나와 내가 원하는 것을 분리된 상태로 두고 그 사이를 감정이라는 끈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즉, 지금은 없지만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나에게 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전제의 법칙, Law of Assumption의 Assumption은 사전적으로 가정, 혹은 전제를 뜻합니다. 어떤 증명 없이도 그냥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거죠. 형이상학자 네빌 고다드가 정립한 이론으로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식입니다. 접근법은 내 안의 믿음과 정체성에 집중하기에 원하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의식 속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이고, 우주는 내 내면의 투영일 뿐이니 내가 이미 그것이 되었다고 전제하면 현실은 거울처럼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개념 중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끌어당김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죠. 단지 이것은 개인의 성향 차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제의 법칙을 사용해서 끌어당김을 시도하고 있고 그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전으로 가봅시다. 저는 끌어당김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자,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먼저 모니터, 본체, 마우스 같은 하드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명령을 내리는 윈도우나 맥 OS 같은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전원을 켰을 때 흐르는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 비로소 화면이 켜집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컴퓨터는 그냥 골철덩어리일 뿐이죠. 제가 생각하는 끌어당김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시스템에도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끌어당김에서도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났다는 말처럼 우린 3차원 현실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구현하려면 반드시 몸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 경험의 총합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을 자주 본 적이 있죠? 바로 우리의 생각과 정신은 10%의 의식과 90%의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의식은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고, 무의식은 과거의 습관, 기억, 믿음이 저장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두려움을 떠올려 보세요. 몸에서는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뛰죠? 그리고 안 좋은 생각, 기억들이 마구 올라옵니다. 이것들이 합쳐져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죠. 흔히 주파수를 감정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몸, 생각, 감정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계를 통틀어서 발산하는 에너지를 저는 주파수로 봅니다. 다음은 끌어당김의 방해 요소들입니다. 끌어당김의 필수 3요소를 다 갖췄는데 왜 정작 우리가 원하는 끌어당김은 이토록 힘들까요? 첫 번째 끌어당김의 방해 요소는 관념입니다. 관념은 개인적 관념이 있고 사회적 관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사고방식과 감정 패턴의 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 만들어집니다. 심리 상담을 가면 상담사분이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은 보통 부모님의 성격, 가정 환경을 물어봅니다. 분명 나의 문제를 상담하러 갔는데 왜 자꾸 과거와 부모님의 이야기를 묻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생각의 방식, 감정 반응, 행동 패턴의 뿌리가 대부분 그 시기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시기에는 애착 형성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업은 위험하다, 돈 버는 건 힘들다, 남자는 위험하다 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면 사업할 때 또는 연애할 때 더 많은 저항과 불안감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관념보다 더 무서운 게 사회적 관념입니다. 저는 사회적 관념을 더 무섭게 보는 이유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은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사회를 벗어나지 않는 한 관념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30살 넘으면 결혼 시장에 승산이 없다, 주식은 도박이다, 돈을 쫓는 건 탐욕스럽다 등등이 있겠네요. 두 번째 방해 요소는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원하면 자연스럽게 간절함이 생깁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시크릿보단 전제의 법칙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크릿은 자연스럽게 간절함이 생기는데 이것이 집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무언가를 원할수록 그 대상의 중요성이 커져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이 너무 중요해지던지 또는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해지는 거죠. 하지만 어떤 대상에 과도하게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면 우주적 관점에서는 과잉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 과잉 에너지는 나와 원하는 대상 사이의 간극을 벌려놓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생존 모드가 켜져서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맹수를 만났을 때만 이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맹수 대신 매일같이 현대판 포식자들에게 노출되어 있죠. 경제적인 압박, SNS를 통한 비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신경계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은 나를 죽이러 오는 호랑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부정 편향도 강해지고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거나 창조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목표값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끌어당김을 접하면 한 방을 노립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물론 한 번에 큰 성공을 거두면 좋겠지만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기에게 전속력으로 달려보라고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즉 끌어당김에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100억을 상상해보세요. 확언하고 시각화하고 이미 100억이 있다고 마음에 가정을 한다고 해도 머릿속으로는 말도 안 돼, 절대 못해 라는 생각이 스친다면 100억이라는 금액은 나에게 절대 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1억은요? 1억도 마음속에 저항이 올라오면 그럼 100만 원은요? 아니면 5만 원은요? 5만 원은 충분하지,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거기가 바로 목표값입니다. 5만 원부터 끌어당기고 점차 액수를 늘리던지 스케일을 키우세요. 100만 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100억은 절대 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방해 요소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타인의 욕망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아파트를 가져야 해, 나는 이 직업을 꼭 선택해야 해. 아파트를 원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직종이 아니라 부모님이 바라는 직업일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면 끌어당김 과정 속에서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방해 요소를 알았으니 이제 공략법도 알아야겠죠. 끌어당김 6단계 공식입니다. 순서대로 하셔도 괜찮고 상황에 맞게 골라 하셔도 됩니다. 자기 개념 강화, 주파수와 에너지 맞추기, 정화하기, 몸을 이완하기, 행동하기, 마지막으로 내려놓기. 첫 번째 공략법은 자기 개념 세우기입니다. 자기 개념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색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만약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주가 아무리 황금빛 기회를 가져다 줘도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낀 색안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신기하게 자기 개념이 확실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반복했을 때 같은 결과값이 나온다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만약 나는 말하면 무조건 한다는 결과값이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날 거야 라고 나와 약속을 하고 앞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7시에 일어난다면 아마 나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쌓일 겁니다.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나는 100억 부자다 라고 100번 확언을 외쳐봤자 무의식은 나는 약속을 안 지키는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기에 내가 뱉은 확언은 그닥 소용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루틴을 목숨처럼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내 무의식에 나의 말은 곧 현실이 된다라는 강력한 신뢰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공략법은 주파수와 에너지 정렬입니다. 책 디바인 매트릭스에서 우주는 주파수에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앞서 우리가 정의한 주파수 기억하시나요? 몸, 생각, 감정이 합쳐서 나오는 내면의 파동이죠. 10억을 가진 사람의 일상을 상상해보세요. 그가 결핍 때문에 전전긍긍할까요? 아니죠. 마음은 풍요롭고 자기 관리는 철저하며 행동에는 여유가 넘칠 것입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가졌다는 의미는 눈앞에 물건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 주파수가 풍요와 안정에 맞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내 주파수가 풍요롭다면 우주는 그것에 맞는 것들을 끌어와 주는 거죠.
비슷한 개념으로 에너지 정렬을 빼놓고 말할 순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에너지 정렬은 일종의 수학적 부호 맞추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을 원하고 있는 상태는 에너지 차원으로 마이너스라 합시다. 그럼 이미 10억을 가진 사람의 풍요롭고 초연한 에너지는 플러스겠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내 에너지 상태는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의 현실을 끌어오려고 하니 부호가 맞지 않아 우주적 관점으론 에너지가 정렬되지 않는 상태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지러운 현실만 보여줄 뿐이죠. 에너지는 같은 부호끼리 모여있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에너지를 플러스로 바꿀까요? 지금 당장 돈이 있든 없든 물질적인 상황을 떠나서 내가 평온한 상태, 즉 초연한 상태가 되면 내 에너지는 순식간에 플러스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 공략법은 정화하기입니다. 영상 초반에 왜 제가 전제의 법칙을 선호한다고 했을까요? 새로운 목표를 입력하면 무의식에서 반드시 저항이 일어납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시크릿 같은 방식은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에 집중하느라 내면의 충돌을 간과하기 쉽지만 전제의 법칙은 내면 상태를 현실의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올라오는 저항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정화할 소중한 기회를 줍니다. 정화에는 명상, 호흡호노포노, 심리상담, 저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화의 핵심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이 올라와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받아들여주는 거죠. 정화를 통해 내면의 방어 기제를 걷어내면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지고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끌어당김을 말할 때 행동은 늘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누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누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물질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면에 강력한 주파수를 만들어냈어도 그 에너지가 현실로 터져 나오려면 반드시 물리적인 접점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접점을 행동으로 보고 있고요. 제 생각은 끌어당김에서의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주파수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내면 상태가 먼저 정렬이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온다고 봅니다. 마지막 끌어당김 공략법은 내려놓기입니다. 끌어당김을 시도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쫓는다는 건 지금 내게 그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에 과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아니면 안 돼 라고 매달리는 순간 나와 원하는 대상 사이에 과잉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원하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이 에너지가 커져서 간극을 넓히는 거죠. 현타가 왔을 때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현타가 왔다는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태가 됩니다. 즉, 과잉 에너지가 한순간에 없어지면서 원하는 대상 사이의 간극을 줄여놓게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원하는 것이 딱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집착하지 마라, 쫓지 마라는 관심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든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시선을 자꾸 없는 현실에 두면 결핍이 증폭되지만 시선을 이미 충만한 내면에 두면 주파수는 풍요에 고정됩니다. 우주의 세계와 현재 물질 세계를 혼동하지 마세요. 우주에게 가지고 있다는 뜻은 주파수와 에너지적 풍요, 안정입니다. 마지막 끌어당김 공략법은 몸 이완하기입니다. 생존 모드를 끄기 위해선 몸을 이완해야 하죠. 다양한 방법 중에 저는 명상과 운동을 추천합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니라 하루 1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면의 파동이 고요해질 때 우리가 심상화라든지 확언 등 끌어당김의 스킬들이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끌어당김의 프로세스를 다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정리한 마인드맵이 있으니 구독하고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끌어당김의 마스터가 아닙니다. 여전히 매일 배우고 넘어지고 다시 실천하는 한 명의 경험자일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끌어당김을 제대로 모르던 시절에도 무심코 뱉은 말들이 현실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난 1년 반은 제게 큰 파도와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감옥에서 탈출한 듯한 해방감을 맛보기도 했지만 때론 끌어당김에 갇혀 스스로를 더 옥죄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끌어당김이란 저에게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 애벌레의 껍데기와 나비의 날개는 한 몸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의 모습을 버려야 하는 거죠. 나의 옛날 습관, 고정관념, 부정적 감정들을 몸에 품은 채 새로운 나를 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그 모든 과정이 곧 여러분에게는 정답일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더보기창에 구글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끌어당김 프로세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